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네, 공수처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인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원래 당초 예상했던 인물 2명이 아니라 1명은 바뀌어서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2명이 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정말 6번의 회의에 걸쳐서 어렵게 2명으로 추려졌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데요. 먼저 이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변호사 그리고 특검 수사관을 거쳤고요. 이건희 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입니다. 변호사 그리고 5.18 특조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던 전현정 변호사가 이제 빠졌어요. 원래는 네. 1순위에 이제 포함이 됐었던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이 빠지고 이건희 후보가 들어가고 이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야당의 생각을 좀 더 반영한 그래도 검사 출신도 있다. 그래서 형평을 좀 맞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 계속해서 검사 출신이 후보로 추천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추천위에서 언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또 남편이 대법관입니다. 네. 대법관은 공수처가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어떤 야당 측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좀 더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도 보여지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그러나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절차적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가 헌재 앞에서 지금 피켓 시위하고 있죠. 이현 변호사는 애초에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네. 이번에 결국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한석근 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한 명이 결혼이 생겼거든요. 그거 이제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난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는 임명됐으니 나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퇴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야 반응 예상대로 지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췄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검증 권한을 박탈한 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2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입니다. 2분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국민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根幹을 흔들고 또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이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도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건지, 법원이 또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죠. 정치 영역에서 풀어도 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에다 맡기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행정부 내에 있는 문제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로 가져가도 괜찮지만 국회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재판 법원에 가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문제하고 검찰총장 임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총장 임명권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거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에서 어찌됐든 간에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똑같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 임명하고 공수처장 임명 어느 쪽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총장 임명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근데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치적 수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현 정부 들어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를 출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시각이 바로 이런 부분,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영돼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든 결정이 사법부로 다 넘어가는 이게 앞으로 추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건 듭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문제는 사법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네.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요. 물론 국회도 또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는 입법부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정서 또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국회의 문제를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동의할 거고요.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판단 잘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든 사법부로 이런 문제 갖고 가면요. 이건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법부로 갖고 갑니다. 이거는 국회가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사법부의 판단은 뒤로 빼고 어쨌거나 앞으로 남은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를 이제 지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인사청문회도 있죠.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하기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를 일단 지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뭐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는 과정을 다 밟으려면 아마 1월 초순이 돼야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공수처장 한 명만 임명한다고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수처 이 검사들도 사실은 뽑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또 다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랑 동일한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 검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월 내에 출범시키는 게 그렇게 시기상으로 쉽지는 않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추미애 장관도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장관도 교체 시기를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검찰 개혁의 뭐 어떤 제2라운드라고나 할까? 아니면 공수처를 통한 또 다른 검찰 개혁 이것도 또 같이 맞물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은 그거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하는 건 아니니까요.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견제받지 않던 권력을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다. 그렇죠. 이 견제할 정도. 수 있는 토대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아니면 제도적 개혁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셀을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었기 때문에 뭐 수사지휘권부터 시작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갖고 있는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방안들을 찾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검찰은 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안에 수사와 기소를 여전히 할 수 있으니까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분리하는 겁니다. 기소 검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별도로 둬서 수사 검사가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게 과연 재판을 해부할 만한 그 정도의 수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다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견제가 필요할 수 있던 그런 장치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민주당이 이제 특위를 가동을 했는데, 자, 오늘 첫 회의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루어서 그걸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되지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습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큰 그림은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일단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 분리하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고, 궁극에 가서는 기소권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도 오늘 발의를 했죠, 관련법? 네, 점차 그 수사 기소권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부패나 또 공직자, 선거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자는 것이고요. 검사의 직무도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기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저렇게 자꾸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제일 많이 즐겨 쓰는 용어가 법치주의,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체 양심이 뭔가? 이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고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건데요. 그동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그만큼 엄정했는가. 얼마 전에 검사 향응 접대와 관련해서 4만 원 빠졌다고 해서 검사들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과연 검찰의 양심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힘을 뺀다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도적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민주주의에서 상권 분립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무리 양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한다. 그래야 검사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일도 생길 것이고, 또 자신과 관련돼서 얽혀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판단의 어떤 기준 자체가 흐려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의 기소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그것 또한 사실은 사법부하고도 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또 생각해냈던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내년에 재보선이 있고요. 내후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 이벤트 사이에서 이런 큰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게 또 국민들 여론도 또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에 그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 조직 내에서라도 이 기소권, 수사권을 조직 내에서라도 좀 분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내년 그 보궐선거, 4.7 선거를 앞두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지금 민주당이 또 한 번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이미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 머릿속에 아른아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경우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남은 절차 그리고 민주당발 검찰개혁 2라운드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